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주말 동안은 포근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오늘부터는 기온이 내려가겠는데요. 특히 내일 낮부터는 기온도 낮아지고 바람까지 불어서 추워지겠습니다. 송혜림 캐스터입니다. 네, 이제 11월도 10일 정도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거리에는 이렇게 단풍도 다 떨어져 가는데요. 날씨는 마치 봄 같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기온이 내려가면서 추워지겠습니다. 어제는 포항 19도까지 올랐는데요. 오늘은 17도를 기록하겠고 내일은 14도, 수요일인 모레는 9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오늘까지는 평년보다 높은 기온의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지만 내일 낮부터는 공기가 차가워지고요. 바람까지 불어서 체감 온도는 더 낮아지겠습니다. 미리미리 겨울 외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전조등 꼭 켜시고요. 안전운전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늘 하늘에 구름만 많이 지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울진이 14도, 영덕 16도, 포항과 경주 17도가 예상됩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은 오늘 구름 많은 가운데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는데요. 한낮에 울릉도가 13도, 독도 14도가 예상됩니다. 동해남부 바다에서는 오늘 오전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예상은 구름만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3m로 오후에 동해 중부 먼바다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수요일에는 경북 동해안 지역에 새벽부터 낮 사이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의 국가 차원의 대규모 해양 탐사 및 탐사 장비 산업 플랫폼 구축 사업이 추진됩니다. 이미 중앙부처에서도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서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전 세계 7조 원 시장을 놓고 미국과 노르웨이 등 선진국들이 시장 선점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해양 탐사 산업. 자원조사와 수로조사, 해양개발, 해양환경조사 등이 주요 분야로 시장 규모가 매년 13%씩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포항은 해양탐사 산업 클러스터 구축에 최적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지질자원연구원이 이미 포항에서 국내 유일의 해양탐사선을 운영하고 있고 포항진행로봇연구소는 수중건설로봇 복합센터를 건설 중입니다. 경북 동해안에는 가스 하이드레이트와 망간 단괴 등 풍부한 해양 광물 자원이 있고 수심이 깊어서 다양한 조건에서 탐사 장비 실험이 가능합니다. 이런 자연적인 조건이 포항 그리고 경북을 선택하게 된 가장 큰 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포스텍과 한동대는 해양 탐사 관련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연구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포항에 국가 차원의 해양 탐사 산업 플랫폼을 조성하기 위해서 2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지질자원연구소에 연구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내년 6월 말까지 진행될 이번 용역에 대해서는 정부의 예타 신청을 위해서 경제성이라든가 타당성 분석, 사업 내용까지 면밀하게 이제 분석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포항의 국가 차원의 대규모 해양 탐사 산업 플랫폼이 구축될 경우 포항의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영덕이 신규 원전 후보지로 지정된 가운데 원전 건설 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무소속 김종훈 국회의원은 지난 9월 경주 지진으로 인해 원전의 위험성이 커지고 동해안에 활성 단층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정부 주도로 원전 건설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며 원전 건설 허가 과정에서 반경 30km 이내 주민들에게 주민투표를 우선 실시하게 하는 내용의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에 앞서 여야 국회의원 10명도 지난 10월 원전 건설 허가 단계에서 국회 동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원전 허가 요건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에밀레종이라고 불리는 성덕대왕 신종의 크기와 소리, 문양 등을 똑같이 재현한 신라대종이 오늘 공개됩니다. 경주시는 충북 성종사에서 완성된 신라대종을 오늘 시민들에게 공개한 뒤 옛 시청 부지 종각에 설치해 각종 행사와 국경일마다 기념 타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신라 대종이 공개되는 오늘 낮 1시부터 봉황대 인근과 시가지 일대에서는 타종 체험 등 신라 대종맞이 행사와 기념 퍼레이드가 열립니다. 절터만 남아있는 신라 최고의 사찰, 경주 황룡사의 이야기를 담은 역사문화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경주의 또 다른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황룡사 절터 바로 옆에 자리한 역사문화관. 안에 들어서자마자 황룡사의 상징인 9층 목탑 모형이 가장 먼저 눈에 띕니다. 70m에 달하는 실제 황룡사 9층 목탑을 10분의 1 크기로 8년에 걸쳐 재현했습니다. 와서 보니까 이 큰 게 실감이 나서 멋졌고 몽골군 친일 때 불타지 않아서 지금까지 남아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불국사 8배 규모의 국가사찰로 건립된 황룡사의 역사적 배경부터 몽고군 침입으로 소실되기까지 과정을 담은 3D 입체 영상도 매일 6차례 상영됩니다. 역사적 내용을 쉽게 재구성해 경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황룡사의 역사를 한눈에 알릴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동안 경주에 살면서 이제 황룡사 터만 있는 줄 알았는데 오늘 와서 이런 역사적인 문화재가 손실이 되었구나 이런 걸 다시 알게 되어서 너무 기뻐요. 역사실과 고건축실에서는 황룡사지에서 출토된 찰주봉기, 심초석 등의 유물이 전시돼 있고 황룡사 건축 구조와 공법 등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으로 보던 것과 틀리게 직접 와서 보니까 규모도 그렇고 이런 분위기도 그렇고 좀 많이 느낄 수 있었고 아이도 많이 느꼈을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역사문화관 건립을 통해 황룡사 복원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고증 연구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황룡사 역사문화관이 신라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경주의 또 다른 대표 관광지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경상북도가 도민들을 대상으로 경북하면 떠오르는 생각, 즉 대표 이미지를 조사한 결과 인심이 가장 많았고 이어 강하다와 진취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의 대표 장소로는 불국사를 선택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 이어 경주와 하회마을, 문경세제 순이었으며 포스코가 9위, 신경북도청도 10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경북의 대표 인물은 해방 이전은 퇴계 이황, 김유신, 정몽주 순이었고 해방 이후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가장 많았습니다. 경북을 대표하는 산업으로는 철강과 전자가 전체 응답의 54% 이상을 차지했고 이어서 농업, 섬유 순이었습니다. 이번 자료는 경상북도가 지난해 도민 2만 3천 가구를 대상으로 사회 조사를 할 때 주관식으로 조사를 해 분석한 것입니다. 경상북도는 올해 대입 수능에서도 독도 관련 한 개 문항이 출제됐다고 밝혔습니다. 출제된 문항은 한국지리 6번으로 지도에 독도를 포함한 영해를 표시하고 영역 내에서 할 수 없는 행위를 물었습니다. 경상북도는 지난 2006년부터 2016년까지 11년간 수능에서 독도와 관련된 것이 4개 문항 출제됐다며 앞으로도 대입 수능 뒤 독도 관련 출제 여부를 분석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영덕군과 울진군이 약재로도 쓰이는 해방풍을 주 산지로 선점하기 위해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제2의 대개 원조 논쟁격인데 과도한 경쟁이 되지 않도록 경상북도 차원의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닷가 모래밭에 자생하는 해방풍을 도내에서 가장 먼저 재배에 성공한 영덕군. 일반 식방풍과는 달리 민트향이 나는 해방풍은 우황청심한 재료로 쓰입니다. 영덕의 한 주류 제조업체에선 해방풍을 재료로 약주를 만들어 백화점 납품이 확정됐고 대중적인 막걸리도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재배 면적이 6.5헥타까지 늘어난 덕분에 발빠른 활용이 가능해진 겁니다. 해방풍 나물이 독특한 향이 있고 약주로서의 특색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 지역 농가 소득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같은 자연 조건을 갖춘 울진군도 해방풍 재배에 뛰어들었습니다. 재배 기술은 걸음마 단계지만 부가가치를 높이는 가공상품 개발이나 6차 산업으로 적용은 상당한 단계에 진입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재배 면적을 크게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사실 어렵기 때문에 6차 산업으로 가공이나 체험 이런 쪽으로 지금 집중해서 연구하고.
울진군은 기술 전수를 요청했지만 영덕군은 특산물 선점을 위해 거절했습니다. 저희들도 그 2차 가공품을 개발하는 중인데 지금 인근 다른 단체에서 같이 하게 되면은 경쟁력이 아주 약화됩니다. 두 지자체는 약효 성분 분석을 따로 의뢰했고 예산도 집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년 전 대게 원조 논쟁 때와 비슷합니다. 광역자치단체나 정부 차원의 컨트롤 타워가 필요합니다. 이제는 지자체 간의 무한 경쟁보다는 어느 정도 통제된, 그러니까 우리 광역에서 통제를 해갖고 제대로 된 상품들이 경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는 게. 한때 전국 최고를 자랑했던 부추와 시금치도 더 이상 포항의 특산물이 아닙니다. 포항 명물 과메기도 언젠가 다른 지역에서 생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과도한 경쟁으로 모두가 죽는 레드오션이 되지 않도록 일본의 일촌 일품 정책처럼 이미 성공한 특산물은 베끼기를 지향하고 육성 중인 특산물은 집단화하는 차별화된 대책이 절실합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충북 음성과 전남 해남에서 최근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경주시는 전염 방지를 위한 공동 방제단을 편성해 가금류 사육 농가에 대해 일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 축산 농가에 가금류 입출하 시 가금 이동 승인서를 받도록 하고 운송 차량에 대한 소독도 강화하며 의심 증세가 발생하면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영덕 가람종택과 장육사가 문화재 활용 공모 사업에 선정돼 문화예절교육과 산사체험행사 공간으로 활용됩니다. 이들 두 곳은 문화재청으로부터 5천만 원을 지원받아 밥상에서 시작하는 배움 가람종택과 구름이 쉬어가는 곳 장육사 프로그램을 내년 3월부터 추진합니다. 영덕군 창수면 가람종택은 조선 후기 성립학자인 가람 이현일 선생의 종가이며 장육사는 고려 공민왕 때 나홍 선사가 창건한 고찰입니다. 검찰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최순실 등과 공범으로 적시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피의자인 대통령을 두게 된 시민들의 반응은 착잡했습니다. 도건엽 기자입니다. 검찰은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과 공범 관계에 있다고 보고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차례 대국민 담화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한 해명이 상당 부분 거짓인 것으로 판단한 셈입니다. 시민들은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기가 부끄러운 짓을 했으니까 잘 미루는 거라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싫어했던 사람도 있겠지만 이제 계속 믿고 아니다 해왔던 사람들도 이제 결국 하나씩 이제 다 드러난 상황이기 때문에 버티기도 힘들 것 같고. 박근혜 대통령이 버티기로 국민들을 힘들게 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결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즉각 하야해서 검찰의 수사에 엄중히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87년 6월 항쟁 이후 가장 많은 인파가 모였던 3차 시국대회에 이어서 오는 26일에도 대구중앙로에서 4차 시국대회가 열립니다. 사상 최초의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로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에서도 민심이 완전히 돌아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 포항 지역의 수출입이 감소한 상황에서 수입 감소가 더 커서 생기는 불황형 흑자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포항세관에 따르면 10월 지역 수출은 6억 2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3% 감소했고 수입도 6.2% 줄어든 4억 4,200만 달러로 1억 6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철강 금속 제품과 기계류의 수출이 줄었고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과 철강 수요 정체 등으로 수입도 감소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올해 국세와 지방세로 1조 6천억 원을 납부했고 이 가운데 경주시에 낸 세금은 749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수원이 경주시에 납부한 세금은 본사 16억 원과 월성본부 733억 원 등 749억 원으로 경주시 전체 세수 3,800억 원의 19.7%를 차지합니다.
한수원은 올해 국세로 1조 3천억 원, 지방세로는 3천억 원을 납부했습니다. 몇 년 전 TV 프로그램에 잃어버린 꿈을 찾아 모인 어른들이 청춘합창단이라는 이름으로 감동의 무대를 선보여 큰 반향을 일으켰었죠. 실제로 60, 70대 어르신들로 구성된 청춘합창단이 안동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첫 발표회를 앞두고 맹연습이 한창입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젊은 사람 못지않은 발랄함이 뿜어져 나오기도 하고 황혼기 혹은 노년기의 삶의 깊이가 은근하게 배 나오기도 합니다. 마치 인생의 하모니 같습니다. 지난 4월 창단된 안동 청춘합창단입니다. 만살 제체로 나옵니다. 예, 출석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한 90% 이상. 화기애애하기 좋습니다. 엔돌핀 확확 돌고. 단원은 60명인데 적게는 50대 중반부터 많게는 80에 가까운 어르신들입니다. 뒤늦게 찾아온 노래하는 기회가 노년의 삶을 바꿔놨습니다. 흥얼거리면서 또 연습도 하고 너무 기쁩니다. 생활이. 합창하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이 때문에 열정은 어느 누구 못지않습니다. 젊은 사람보다 낫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세요. 제가 많은 사람 가르치는데 그 어떤 사람들보다가 하려고 하는 열정은 대단하세요. 그리고 열정뿐만 아니고 정말 잘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 문예회관 공모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청춘합창단은 전북 익산과 안동 단 2곳입니다. 7개월 남짓 소리를 다듬고 다듬은 청춘합창단의 첫 합동 연주회. 오는 25일 저녁 안동 문화예술의 전당에서 감동의 하모니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포항의 정신 문화를 공유하고 지역 발전을 함께 고민하기 위한 토크쇼가 오는 24일 저녁 포항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립니다. 일부 토크쇼는 포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포항의 정체성을 주제로 김윤규 한동대 교수, 신상구 위덕대 교수, 류영재 포항예총회장 등이 패널로 나와 토론을 펼치고 2부 토크쇼는 포항의 새로운 출발을 주제로 이강덕 포항시장과 장순흥 한동대 총장, 김상수 포스텍 총학생회장 등이 패널로 참여해 토론을 진행합니다. 통계청이 2016년산 쌀 생산량이 419만 7천 톤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올해 쌀 생산량은 지난해 432만 7천 톤과 비교해 3% 줄어든 것으로 올해 재배 면적이 지난해보다 2.6%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4년 연속 풍년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쌀 생산량 발표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4만 9천 톤을 추가 격리하겠다고 밝혀 산지 쌀값이 내림세를 멈추고 조금 오를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사진은 흔히 빛의 예술이자 기다림의 미학이라고 하죠. 40여 년의 역사의 사진 동호 회원들은 빛과 기다림을 어떻게 렌즈에 담아냈을까요? 김민주 아나운서가 소개합니다. 구름에 휩싸인 깊은 산속 같지만 사실 주상절리를 장시간 노출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두 손을 불끈 쥐며 한껏 폼을 잡은 장항사지 돌사자의 표정은 장난기가 배어납니다. 세월이 느껴지는 깊이 팬 주름은 빛과 그림자가 만들어냈습니다. 모두 40여 년을 이어온 서라벌 사진 동호 회원들의 작품입니다. 사진은 뭐 어느 테마를 정해놓고 하는 사진이 아니고 우리 일상에서 보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느낀 대로 표현하는 그런 동아리입니다. 1975년 창립한 서라벌 사진 동호회는 한국사진작가협회 경북지회의 모태가 됐습니다. 올해로 28회를 맞는 이번 회원전은 첨성대 사적지 꽃밭에 김을 매거나 경주 읍성 아래서 여유를 즐기는 등 경주의 일상을 40여 점에 담았습니다. 이 밖에도 이번 주에는 해설이 있는 오페라 콘서트 라트라비아타를 경주예술의 전당 대공연장에서 만날 수 있고 천년궁성 월성을 담다 저는 경주예술의 전당 알천미술관 갤러리, 시와 음악이 있는 시각장애인 가을문화제가 포항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열리며 제8회 경주오페라단 정기연주회 불멸의 여인들은 경주예술의 전당 소공연장, 인문예술 토크쇼 네오 르네상스인 포항이 포스텍에서 열립니다. MBC 뉴스 김민주입니다.
오늘도 10일 정도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거리에는 이렇게 단풍도 다 떨어져 가는데요. 날씨는 마치 봄 같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기온이 내려가면서 추워지겠습니다. 어제는 포항 19도까지 올랐는데요. 오늘은 17도를 기록하겠고 내일은 14도, 수요일인 모레는 9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오늘까지는 평년보다 높은 기온의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지만 내일 낮부터는 공기가 차가워지고요. 바람까지 불어서 체감 온도는 더 낮아지겠습니다. 미리미리 겨울 외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전조등 꼭 켜시고요. 안전운전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경북동해 한 지역은 오늘 하늘에 구름만 많이 지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울진이 14도, 영덕 16도, 포항과 경주 17도가 예상됩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은 오늘 구름 많은 가운데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는데요. 한낮에 울릉도가 13도, 독도 14도가 예상됩니다. 동해남부 바다에서는 오늘 오전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예상은 구름만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3m로 오후에 동해 중부 먼바다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수요일에는 경북 동해 안 지역에 새벽부터 낮 사이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